네, 안녕하십니까. 뉴페라다임 인베스트먼트 김재갑 팀장입니다. 제가 팁스 트렌드하고 이제 과제 도출 부분을 맡았고요. 이제 크게 설명드릴 내용은 먼저 이제 팁스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한 4개 항목 정도로 나와서 어떤 트렌드들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런 트렌드들을 바탕으로 우리 여기 기업들은 어떻게 과제를 도출할 것인가,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정도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이제 데이터로 보는 팁스 트렌드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. 이 팁스 관련된 자료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면 주로 이제 팁스 선정된 기업들 보도 자료가 많고요. 사실 세부적인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제 리서치 컨설팅 팀이 좀 힘들지만 다 같이 이렇게 전수조사에 착수를 해서 만든 자료들입니다. 이건 먼저 공유된 내용인데요. 2022년에는 2월부터 운영사 추천이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2, 3, 5, 6, 7, 9, 10 총 7번에 거쳐서 운영사 추천이 시작되고요. 2월부터 추천이 되면 3월부터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되고 평가 과정은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. 앞서 정 팀장님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데 뉴페라다임 인베스트먼트가 추천권이 한 10개나 그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요. 지금까지 이제 평균적인 경쟁률은 1.5대 1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항상 100%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선정 기업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. 2022년에 500개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2021년에는 400개 회사에 총 2,113억 원이 지원됐다고 되어 있고요. 창업사업화, 해외 마케팅 이쪽에 525개사가 지원이 들어갈 것 같고요. 프리팁스가 30개사, 포스트팁스가 50개사가 이제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, 여기서 또 저희가 얻은 또 그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요, 팁스를 지원을 받으신 기업들 중에서 그 선정 기업의 70%가 3년이 지난 후에 평균 50억 원 이상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팁스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셨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좋은 그런 기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먼저 이제 팁스 가점 분야의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3개년 정도만 조사를 해봤습니다. 그 이제 팁스 공고문에 보시면 해마다 이렇게 가점을 받는 해당 기술 분야를 이제 선정을 해주고 있는데요. 2019년에는 중소기업 기술 모드맵 4차 산업혁명 15개 분야라고 타이틀이 붙었었고요. 그 다른 이제 이후에 이제 연도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AR, VR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7개 세부 항목이 있었고요. 웨어러블이 8가지, 물류가 6가지 세부 분류, 그다음에 스마트홈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2020년이 들어서면서 좀 이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4차 산업혁명 관련 16대 핵심 기술 분야라는 타이틀하에서요.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인공지능이 6개 세 분야, 빅데이터가 8개 세 분야, IoT가 8개 분야가 나옵니다. 2019년에는 AI, 빅데이터라는 이제 통합된 타이틀로 8개가 나오는데 이제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많이 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나오고요. 스마트시티 9개 세부 분야, 그다음에 또 좀 특이하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게 8개 세부 분야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좀 더 사업화 쪽에 좀 이렇게 그런 그 지원 부분이 확대되는 걸 볼 수 있고요. 블록체인 6개 세부 분야, 드론 세부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2020년도부터 팁스 분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럼 2021년에는 어땠느냐? 이제 분야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. 4차 산업혁명 관련 20대 핵심 기술 분야라고 나오게 되는데요. 인공지능이 8개 세 분야로 늘어나게 되고요. 빅데이터, 5G, 블록체인, 서비스 플랫폼, 실감형 콘텐츠. 아마 이 5개 분야를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떠올리실 수 있는 분야가 하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리고 바이오 6개 세 분야, 의료기기 6개 세 분야, 전기수소차 7개, 2차 전지 5개 분야, 친환경 소재 및 자원순환 6개 분야. 그러니까 팁스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사회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, 그리고 기술 트렌드, 사업 트렌드 자체를 굉장히 반영을 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. 여러분들도 이 점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2022년에 힌트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아까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요.
2020년, 그 다음에 21년 상반기 분야에 있는 회사들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. 2020년에 300개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요. 정보통신 분야가 123개, 바이오, 의료 분야가 88개, 지식 서비스가 25개, 기계소재 24개, 전기전자 25개, 화학 12개, 에너지 자원 3개.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보통 이제 2021년 상반기가 178개인데 작년에 400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했죠. 하반기 쪽에 좀 약간 많이 몰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. 정보통신이 68개, 바이오 의료 54개, 지식 서비스 14개. 그 외에는 뭐 밑에 나와 있는 대로고요. 저희 이제 투자한 기업들을 보면 사실 거의 다 정보통신하고 지식 서비스 분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. 정보통신하고 지식 서비스 분야를 합산해서 봤을 때 전체 선정 기업의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2022년에 뭐 제 말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500개 기업이 선정된다고 봤을 때 250개 기업 정도가 정보통신, 지식 서비스 분야에 해당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나름 저희 이제 투자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이렇게 선정에 도전해볼 만한 공간이 충분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또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최신 트렌드 이제 마지막 분야인데요. 팁스 선정 기업들을 이렇게 다 하나씩 분석을 해봤습니다.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요. 이게 최대 공략 순지, 최대 공표 순지 제가 좀 약간 오래돼서 헷갈리는데 그 중에서 팁스에 선정될 만한 요소들을 웬만하면 다 갖추고 있는 사례를 한 4개 정도 추려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에이슬립이라는 회사입니다. 비접촉 수면 모니터링 및 AI 기반 수면 분석을 통한 수면 장애 관리 웰니스 솔루션. 그러니까 수면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파는 회사인데요. 되게 특이한 점이 2020년 6월에 설립되는데 2021년 3월에 선정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법인 설립하고 팁스 받는 데까지 9개월이 걸린 겁니다. 그럼 그 9개월 된 회사의 상태를 보면 고용 창출 13명, 후속 투자가 15억 원 예측이 돼 있었고요. 지재권이 6개가 있었고 세계 3대 가전쇼에 참가를 하겠다는 이제 그런 플랜을 가지고 팁스에 선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좀 사례를 보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도 팁스 준비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사전에 준비 내용들을 좀 잘 하시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기사입니다. 사용자 감정 인지 기반 인공지능 음악 추천 엔진.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바이스들이나 행위들을 잘 측정을 해가지고요. 내가 어떤 감정일 때, 그러니까 저녁 때 좀 피곤하기도 하고 비도 오는데 내가 어떤 기분일 것 같으니까 그에 맞는 음악을 이렇게 추천해주고 스트리밍할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. 보면은 직원이 22명이고요. 그 다음에 투자를 6.5억 정도 이미 확보한 상태고 지재권이 10건 정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. 여기는 글로벌 실적이 조금은 더 구체적인데요. 미국에 있는 회사랑 그다음 중국 3건, 동남아 5건, 뭐 총 한 3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였던 것 같은데 MOU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전에 글로벌을 위한 포석이나 이런 준비들에 대한 그런 단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팁스 선정되는데 아마 유리한 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회사는 조금 더 지금까지 제가 조사했던 분야 중에 또 좀 특이한 회사인데요. 말은 어렵습니다. 종이 제품 도면 설계 기술을 이용한 로봇 교육형 오토 서비스 플랫폼 및 종이 모듈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그 로봇 관련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동용 그런 완구, 교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로봇의 작동 원리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장난감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보면 선정 당시에 8명이었는데 그해 13명까지 직원이 늘어나고 지재권을 10개 확보했고요. 6개국에 이미 뭐 수출이 다 진행이 됐고 글로벌 배급 계약 이런 식의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소 회사 창립 설립을 대비 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가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모범 사례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배석세포를 활용한 반려동물열 기능성 치약 및 덴탈추 개발, 치약하고 화장품 개발하는 회사인데요. 그 해에 매출이 23억 원이 났네요. 선정 당시에까지 뭐 23억 원 확정은 안 돼 있었을 텐데 21명에서 24명까지 직원도 늘었고
지재권이 6건 확보가 돼 있었고요. 이미 미국 아마존에서 실적이 나기 시작해서 그 실적을 바탕으로 대만, 싱가포르까지 진출을 해 있는 상태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많이 지켜보시면 비슷한 기업들을 자꾸 찾으시면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 내년도에 7번 추천을 받을 때 어느 시점쯤에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참고해서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한번 같이 미리 보려고 하는 부분은 팁스 평가 기준입니다. 서면평가를 보면 기술성 30%, 사업성 50%, 사업 수행 역량 20%를 보고 있습니다. 총 8개 항목인데요. 이 기술 개발이 왜 필요하냐? 얼마나 혁신적이냐?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인 개발 내용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요. 사업화 계획,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 역량, 이제 볼드 처리되어 있죠. 중요합니다. 그다음에 고용 효과, 그 다음에 사업 수행 역량은 뭐 저희가 얼마나 지원을 잘 해드릴 거냐, 뭐 저희들 잘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창업 비용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일단 서면 평가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대면 평가인데요. 대면 평가에서도 비중은 같습니다. 기술성 30, 사업성 50, 사업 수행 역량 20입니다. 이 개발 지원이 타당한 거냐, 그리고 이 기술 개발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얼마나 적정한 기술이냐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업화 전략, 그다음 고용 등 기대 효과, 그리고 역시나 제일 중요한 글로벌에서 얼마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20점이 해당이 됩니다. 뭐 여기 추진 의지가 없으신 분은 없으시라고 보고요. 그다음에 창업 기업의 전문성, 뭐 저희 이미 다 잘 알고 있죠, 여러분들 전문성을요. 그 뭐냐? 이게 SMTech 과제거든요. 과제 등록을 국가 그 기술개발 그 사업 사이트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실상은 사업화 과제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. 제가 맞다고라는 말씀 못 드리고요. 그런 비중에서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업성을 글로벌하게 그리고 그런 걸 갖출 수 있는 좀 명문화된 요건들을 잘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팁스 과제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도출을 해볼 텐데요. 제가 이미 아직 안 오셨나요? 팁스 선정된 기업들한테 사례 여러 가지 보여드렸을 때 제일 기술 개발이라는 부분 난해하실 때 설명을 드렸던 케이스인데요. 1000명 컴퍼니라는 회사는 관계자는 안 계실 테니까 점쟁이 소개해주는 앱이거든요.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정수린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. 간단하게 얘기하자면. 근데 이게 어떻게 기술 과제 프로세스를 따라갈 수 있었느냐?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 과제를 도출하는, 그러니까 과제 타이틀을 도출하는 방법인데요. 활용할 기술 분야가 서두에 나오고 완성할 개발 대상이 후미에 나오는 이런 제목으로 형태를 갖췄을 때 되게 좀 받아들이기에 평이하게 쉽게, 모든 회사가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.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막막하게 준비하시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선 그렇게 끌고 가면 조금 용이할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. NLP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및 점수린 특성 부설 모델과 활용할 기술이죠.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점수린 추천 시스템 개발로 해서 타이틀을 나눠서 밑에 세부 과제 개발 내용들을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저희 관련 있는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. 오픈 플랜, 좀 이따 이광현 대표님 와서 설명을 해주시겠죠. 인베디드 솔루션 기반의 통합 보험 관리 시스템 OTMS 개발, 이런 식으로 제목 타이틀을 이제 노출하셨고요. 또 저희 직접 뭐 투자회사는 아니지만 AI 네이션이라는 회사로 딥러닝 기술 기반의 KBT 마케팅 플랫폼,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될 텐데 타이틀을 어떻게 뽑고 기술 꼭지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부분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피노맥스는 저희 투자 기업인데 저희 운영사 선정 전에 이제 다른 이제 운영사를 통해서 팁스를 받으셨는데 여기도 짧지만 AI 활용할 기술이 서두에 나오고요. 퇴행성 뇌질환 진단용 뇌 MRI 통합 디지털 의료 솔루션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하셔야 할까요? 사전 필수 요건, 이거 필수 요건이라고 제가 쓰기는 했는데 그 뭐 서류상 꼭 갖춰야 되는 요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팁스 선정될 확률을 아주 많이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돼 있으시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. 먼저 커머스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매출을 어느 정도 사전에 확보해 놓으시는 게 유리합니다.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 기술이 그 뭐 매출이나 성과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
뭐 이걸로 뭐 BEP를 넘어가는 실적을 내라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눈에 띄게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매출이 될 수도 있고요, 뭐 MAU가 될 수도 있고, 그럼 사전에 의미 있는 이런 포석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신 상태에서 도전을 하는 게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기술 개발이나 고도화 관련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본인 기술에 대한 그 자부심으로 다 기술이 좋으시겠지만 그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방점을 많이 두시게 되면 좀 자칫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력 검증이나 외부 협력 실증, 기술 성과 검증받은 내용으로 좀 받아들이기 쉽게 이제 해주시고요. 그런 부분에서 사업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, 그러니까 어필할 수 있는 성공 지표가 될, 그러니까 성공 지표가 다 나와 있는 회사가 팁스를 받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. 프로그램 취지랑도 안 맞고요. 그러나 그런 면에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, 이런 어필할 수 있는 성공 지표에 대한 단서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이거는 제가 이제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, 선정 기업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. 사업화에 필요한 관련된 지적 재산권 확보, 특허 출원, 특허 등록이 아마 좀 필수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기술 개발 과제에 적합한 인적 구성원들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전 요건일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저희가 매끄럽게 팁스에 지원하고 선정하는 과정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술 개발에 대한 신뢰도를 이런 식의 요건으로 보여주시는 게 발표 시간이 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준비가 잘 돼 있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열심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. 제가 이제 과제 도출해드려야 되고 컨설팅 해드려야 되니까요.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여기 처음 적지 말라고 말씀드릴 걸 그랬는데, 제가 드린 사례는 이제 좀 몇 개에 불과하고요. 시간 관계상 여기 보면은 팁스 홈페이지에 가보면 키워드 검색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유사 분야 회사들이나 이런 부분들 다 내용들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선정이 되는지 다 보실 수가 있고요. 저것도 몇 개 추려서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하고 이제 과제 도출 어떻게 해나갈지 같이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세부적으로 이제 킥오프 들어갈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내년에 다 후속 세미나에 성공 사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